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못한다. 이것 자체가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이해 충돌 여부 판단하는 기관도 권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권익위원장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요. 마음대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권익위가 일은 올바른 아니다 판단과 생각합니다. 검토, 내용 보고받은 것, 내용 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해 충돌이라든지 또 김영란법 저촉 여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면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잠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네. 위원장님, 지난주에 종합정책 질의 때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라든가 공익신고자 신변 위협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만 사실상 충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지금 그 9월 1일 날 답변을 다 모아놨고요. 먼저 이낙연 전 후보 측의 PPT 한번 준비해 줘 보시죠. 이재명 의원의 과거 공직선거법 관련 1, 2, 3심 재판,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까지 내는 과정에서 쓰인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네,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현희 위원장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줄지어 포진한 호화 변호인단의 3번의 재판과 헌법소원에 저 비용이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낙연 전 후보 측에서 제기가 돼서 이게 쟁점화가 됐지요. 공직자에 대한 청탁은 대개 혈연, 지연, 학연을 매개로 하는 것입니다. 권익위에서 공직자에 대한 무료 변론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직자에 대한 청탁 뇌물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동의하시죠?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무료 변론. 지난주 목요일 날도 쟁점화가 됐다면 찾아봐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계속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저기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직접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내용을 김영란법 모른다 위반 여부를 취지입니다. 재단하면서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권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못한다. 이것 자체가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너무 법사위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하다 잠시 건너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3건의 중대 형사사건의 피고인 된 이후에 법사위에 지원을 해서 지금 오늘도 앉아 있고요. 또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난하고 법원 무시하고 있고요. 권익위의 이해충돌 여부 검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일주일 내내 독촉을 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밤에 짧게 왔어요. 그런데 답변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국회법에 마련한 절차에 따른 경우에 신고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거 그렇다면은 중대사건 피고인 된 이후에 법사위 와서 이렇게 법원과 검찰을 향해서 질의하고 무시하고 해도 되는 것이죠? 일단 그 질의는 아마 실무자가 정결에 의해서 국회에 송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원칙대로 답변을 한 걸로 생각을 문제가 합니다.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답변을 한 걸로 문제가 생각이 없습니까? 됩니다. 문제 없다고 봅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안 되죠. 이해 충돌 여부 판단하는 기관도 권익이기 되지 않은 때문입니다.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권익위원장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요. 마음대로 자,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권익위가 일은 올바른 아니다 판단과 생각합니다. 검토 의견을 내 상식에 맞는 선례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PPT 하나 좀 준비해 주시죠. 이 다른 위원장이 의원도 모든 라임 사건에 연루된 이후에 이후에 법사위에 왔고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 역시 라임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이해 충돌에 해당되지요? 내용을 어떻습니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예, 내용 보고받은 것, 내용 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더더욱이 이해 충돌이라든지 또 김영란법 저촉 여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면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장관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때 모든 임명됐던 사실을 성영훈 알고 권익위원장은 말씀을 드리기는 임기가 어렵습니다. 1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사퇴했습니다. 성영훈 위원장은 왜 임기를
그는 그분의 판단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제가 어떻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드렸지만 김예정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미복귀 의혹 신고자를 탈부지 온 상태로 먹었다는 의혹을 넘어서 공범이라는 범죄자 수육과 함께 실명을 공개했어 신변 위협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핵심 의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에 대해서도 분위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서둘러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